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복고바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요 레트로 열풍인데요. 이 바람이 정치 분야에까지 옮겨 붙은 걸까요? 요 며칠 사이요 쿠데타, 반쿠데타, 반란 등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마치요 80년대를 연상시키는데요. 지켜보자니 아슬아슬하기도 하고요. 어질어질하기도 합니다. 언제쯤 이게 좀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파업 불씨가 돼왔던 임금 이중 구조에 한덕수 국무총리 개선 착수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청, 하청 그동안 임금 격차 너무 많이 난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계속 나왔죠. 격차가 심각하다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정부가 TF, 팀을 만들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반발은 국기문란이다. 직접 경고장을 날린 윤석열 대통령. 국기문란이란 표현 앞서서 경찰 인사 때 좀 혼란이 있었죠.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했는데 어제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됐고요. 엄중 경부에도 지금 경라는 확산세에 있습니다. 14만 경찰회의 지금 이렇게 예정돼 있죠. 이 개최가 굉장히 긴장을 낳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번엔 세계일보입니다. 보시죠. 이쪽 끝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얘기입니다. 수출도 투자도 뒷걸음질, 겨우 소비로 버텼다는 겁니다. 자,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세 가지 주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수출, 그리고 투자, 소비 이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두 개는 뒷걸음, 하나로 버텼다는 겁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보니까요. 전분기 대비 0.7% 반짝 성장이다. 0%대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효과, 거리두기 해제 효과로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겨우 이걸로 버틴데 3% 늘었고요. 수출은 3.1% 줄어들었습니다. 투자 역시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코로나 얘기 요즘에 좀 심상치 않죠? 39도 열이 나도 검사 안 받는다. 숨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검사비요 직접 내야 됩니다. 과거에처럼 그냥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등 이런 지원 축소 영향이 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숫자 10만 명 넘을 듯합니다. 어젯밤에 역시 9만 명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숨은 확진자가 있다 보니까 실제 하루 감염자 지금 사실상 20만 명대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네 분 패널 한 명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직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패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경찰대. 자, 경찰대학 얘기인데 이번에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뭔가 하나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는 경찰대학 상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뭐 기사 확인해 보기 전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이른바 경란, 이 경란과 관련해서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뭔가 답을 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거죠. 어제 오전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어서 국무회의가 열려서
경찰국 설치 이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주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경찰국 설치는 정부 절차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좀 더 뭔가를 나가려는 듯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서서 중앙일보 기사 좀 들어오시죠. 예. 경찰국 띄운 윤 정부.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은 경찰대 개혁이다. 경찰대학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어제 이상민 행안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이 경위, 그러니까 시작부터 경위로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지금 경찰대학 졸업자는요, 경찰로서 경위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파출소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경찰서의 팀장급이거든요. 공무원 급수로 치면 한 7급 정도 되는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경찰 소속 경찰 발전이 추진 언급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순경 출신으로 경무관이 된 거는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경찰대학 출신 아닌가. 뭐 이런 취지의 말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청와대가 아니고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인간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좀 더 소개해드리죠. 이런 얘기도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좀 했어요. 여기 아래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찰대를 졸업하면 위쪽으로 갑니다.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인간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 뜻은 아마도 행안부 장관의 머릿속에는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는 과거에 사법시험이란 절차, 지금은 로스쿨이 있죠? 뭐 변호사 시험이라도 봤다. 그런데 경찰대 출신은 무슨 시험을 본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먼저 다음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항명주도 총경직 60%가 경찰대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제입니다. 뭐 특정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가 좀 있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 고위직이 편중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참에 경찰대도 손보겠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기사는 앞서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경찰대 출신 경위인간 불공정.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요. 이거 조직 갈라치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경란이 벌어졌는데 14만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다. 경찰대학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 보니까 이렇게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최인전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대학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의 시각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는 뭔가 이 편중, 손볼 때가 됐다. 이런 쪽이 하나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요. 이거 경찰 장악을 위해서 갈라치기를 하는구나. 경찰의 분열을 노려서 뭔가 목적 달성을 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최인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경찰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에 국립세무대를 폐지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거의 유사한 논리였던 것 같은데요. 1980년대에 이제 국립세무대가 만들어졌는데 2년제 대학교였습니다. 예. 2년제 세무대를 졸업하고 나면은 8급
세무공무원 자격을 줬습니다. 아,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90년대 후반에 가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9급 시험 내지 7급 시험을 해가지고 국세청이나 이제 그 세무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9급에 들어왔던 사람 같은 경우에 8급까지가 되는데 평균 7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9급이나 7급이나 거의 뭐 8, 90% 이상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데 예. 8급으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 2년제 그 전문대 그 기간을 끝나면은 바로 8년제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2001년 무렵에 이게 예. 그 세무대 폐지 법률에 의해서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 그 경찰대도 거의 비슷한 논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 보면 전체 공무원의 2%에 불과하지만 치안감, 경무관 중에는 거의 100명 중에 75명, 예. 74% 뭐 다수를 정도. 차지한다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 총경 같은 경우에는 60%,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74% 정도에서 고위층으로 갈수록 점점점 그 세무 경찰대 출신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황운하 지금 국회의원 이분이 경찰대 일기로서 이 논란을 계속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민 그 해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군내에서 하나회 같은 얘기다라고 했을 만큼 예. 비유가 조금 그 지나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그 구도를 봤을 때는 예. 그에 못지않게 이 정도의 어떤 경찰대의 어떤 고위직의 독점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경찰대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경찰 고위직으로 가는 길목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논란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 때가 됐으면 이건 손볼 때가 있다. 그동안 좀 많이 쌓여 있었다 문제점이 뭐 이런 시각이시네요. 자,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 말씀하기 전에 지금 속보가 좀 하나 들어왔는데 소개해드리죠. 사실 이번에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서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죠. 14만 전체 경찰회의. 뭐 앞서서 기사에도 열릴 예정이다 돼 있는데요. 아침에요. 속보가 왔는데 철회가 됐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게 걱정된다. 그래서 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아울러서요. 국회가 경찰국 설치 문제 이거 경찰국 시정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30일로 예정돼 있던 14만 경찰회의 이게 철회가 됐고요. 그리고 뭐 이유는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회가 지금 이 경찰국 문제 시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속보 알려드렸고요. 자,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요.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대 약간 편중 문제 손볼 때가 된 건가? 아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를 딱 끌고 나오는 거는 경찰 갈라치기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학 출신 또는 특정한 어떤 세력 이런 사람들이 편중되게 되고 독점화되게 되면 조직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경찰대 문제 같은 경우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라 계속 경찰 내부에서도 너무 경찰대 출신들이 편중적으로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었기 그동안 때문에 오랫동안 지적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점인가 이게 논쟁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경찰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권한이 강화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왜 행정안전부의 소위 정부조직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치안 사무라고 하는 측면들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예를 들면 경찰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예.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적인 논란은 피하면서 경찰대가 독점하면서 뭔가 정치적 의중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정부에서 특히 행안부 장관은 최근에 네. 경찰들의 이런 반발하는 모습을 주도하는 게 경찰대 출신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총경 모임에 예. 참석한 사람이 56명인데요. 그 중에 40명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대가 특정하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런 예를 들면 입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의 의심은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때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은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도 이걸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지금 수사권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의 보고가 어제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볼 땐 저 이 중간 사이에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환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치적 의도는 여기에 있는 거다. 경찰대의 문제는 편중성을 갖다가 완화시키면 되는 거지만 예. 지금의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은 검찰이 본인이 일정하게 수사권들을 박탈당한 측면들을 보고를 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 존재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건 입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통과시키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입법을 통해서 통과된 부분들은 형이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제가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될까요? 소위 대통령이 말씀하신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경찰국 설치 문제가 정부 절차가 끝난 뒤에 이번엔 경찰대학 문제 약간 이렇게 옮겨가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